지급준비금 좀만 받고 시중에 돈을 갖다가 없애려면 지급준비금을 많이 받아가 막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 시중에 돈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 자,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 돼. 그러면 지급준비율은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돈을 많이 풀려면은 지급준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렇지. 지급준비율이 낮으면은 지급준비금이 낮다는 얘기고, 지급준비금이 낮으면은 대구은행에서 50만 원만 한국은행에 맡기고 950만 원은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겠지, 그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된다. 그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중에 돈을 갖다가 없애야 될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째 3번 지급준비금 예치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보관료 부과. 지우개가 어디 갔노? 자,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지급준비금은 요런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실 대출이나 이런 대출이 발생하면은 안 되니까,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시중은행에서 저금했는 사람들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대출해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은 한국은행에 맡겨두고 나머지 부분 일정 부분만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대출 사업을 해라, 이런 걸 갖다가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대구은행에서 대구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뭐 100만 원을 맡기든가 200만 원을 맡기든가 뭐 한국은행 일정 부분은 맡겨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보관료를 부과할 수도 있거든. 자, 결국에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여기 시민이 1000만 원을 저금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요걸 넣고 900만 원은 나머지는 이제 기업이나 집 사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100만 원은 대구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긴 돈이다, 그자? 요 대구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긴 돈은 요 100만 원은 결국엔 대구은행 돈이지, 그자? 요 대구은행 돈 100만 원인데 요걸 100만 원을 갖다가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이 지급준비금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줄 수도 있고 보관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요 100만 원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보관료를 부과를 이자를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지급하면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일단 무조건 100만 원 맡겨놔야 된다. 무조건 100만 원 맡겨놔야 되는데 요 100만 원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대구은행에 이자를 준다. 이자를 주면은 시장에 돈이 늘어나 줄어들어? 그래, 늘어난. 근데 이게 그 이자 지급이라든가 보관료 부과라든가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무슨 아주 경기가 나쁜 지역 있잖아. 옛날에 막 2008년에 막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 발생할 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 사태 같은 데 있잖아. 막 그리스 부도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런 제도가 생겨났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요런 중앙은행에서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시중에다가 막 돈을 풀기 위해서 막 요런 은행 같은데 막 돈 풀어라 돈 풀어라 하고 막 돈 또 막 많이 찍어내고 막 이랬는데 요런 시중은행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기업이라든가 뭐 집 살라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야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닐까 그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돈 풀어라 하는데 그 특히 이런 게 그 뭐냐 유럽 같은 데 심각하다. 유럽 같은 데 너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심각한데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대구은행에 막 돈을 풀어라 얘기한다. 그런데 대구은행에서 돈을 풀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막 여러 가지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용도가 너무 안 좋은 거라.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은 뗄 것 같아. 돈을 빌려주면 뗄 것 같으니까 요 돈을 안 빌려주고 돈을 풀어라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돈을 못 풀겠고 뭐 일단 시민들이 뭐 1,000만 원 예금했는데 막 900만 원 또 못 풀겠다. 난뭐 100만 원 또 못 풀겠고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이 한국은행에 한 900만 원 정도 내가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 놓을게 이러면서 시중에 돈을 안 풀고 한국은행에다가 막 돈을 갖다가 막 900만 원, 950만 원, 막 800만 원 이렇게 너무 많이 한국은행만 여놓고 시중에 돈을 안 푸는 기라.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풀어가지고 막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대구은행이 돈을 안 풀고 막 한국은행에다가 막 시민이 1,000만 원 예금하면 한국은행에다가 막 900만 원 막 넣어 놓는 거라. 그러면 시중에 돈을 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런 대구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못 넣게 해야 되겠지. 맞나? 내 말이 맞나? 한국은행에 막 돈을 많이 넣고 돈을 안 푸는 거라. 그래, 한국은행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넣고 돈을 안 푸니까 시중에다 돈을 많이 풀려면 한국은행에 돈을 더 이상 넣지 말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대구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자꾸 시민들이 1,000만 원 예금하면 한국은행에 막 900만 원 넣어쁘고 막 950만 원 넣어쁘고 한국은행에 다 넣어쁘는 거라.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대구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못 넣게 하려면은 요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겠나 보관료를 부과해야 되겠나. 그렇지. 그러면은 대구은행 네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은 네 앞으로 한국은행에 돈을 넣으려면은 니는 한국은행에 보관료를 내라. 만약에 900만 원 넣고 싶으면은 니 보관료로 9만 원 내라 이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겠지.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은행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돈이 줄어든다 그자.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보관료를 내라 그러니까. 그럼 보관료 막 10만 원 내라 그러면은 뭐 1년 지나면은 900만 원이 890만 원 돼버는 거라. 만약에 보관료를 만약에 막 100만 원 내라 이러면은 대구은행에서 한국은행에 900만 원을 넣어놨는데 1년 지나버리니까 막 800만 원이 돼버는 거라. 그러면은 대구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넣기 싫어지겠지, 그자?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한다 그랬다.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하는데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려면은 지급준비금,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겠나, 보관료를 부과해야 되겠나?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 돼. 보관료를 부과해야 되겠지, 그자? 보관료를 부과해야지 대구은행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더 이상 막 안 넣고 될 수 있으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 그자? 이걸 갖다가 말을 들어봤나? 이런 보관료를 부과하는 걸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한다. 마이너스 금리 들어봤나? 대구은행이 한국은행에 그래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보관료를 줘야 되니까 돈을 넣지 마라 이거라. 맞지?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라. 돈이 점점 마이너스가 돼. 그걸 마이너스 금리라 얘기한다. 옛날에 그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였지, 그자?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막 시중은행들이 막 대출도 안 해주고 막 유럽중앙은행에다가 막 돈만 막 지급준비금만 막 쌓아두고 막 시중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막 유럽중앙은행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러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어, 이 시중은행들 여기 유럽중앙은행에 돈을 지급준비금을 넣으려면은 니 이제부터 보관료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 금리다. 요새는 제로금리제 그죠? 자, 그 다음 째 공개 시장 조작에 대해서 알아보자. 예, 내년 이맘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실행한다 그랬는데 통화정책의 가장 주된 정책이 공개시장 조작이다.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이 뭐 조작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뭐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시중에 통화를 갖다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 파동의 진폭을 갖다가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통화를 갖다가 많이 공급할지 적게 공급할지 조작을 해주는 거다, 그자?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경기가 안 좋을 때를 살펴보고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시장의 토가를 걷어들이는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다음 그러면은 요 한국은행이 있다. 자, 일단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예를 들어보자.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랬다, 그자?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려면은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려면은 시장에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다 그랬다, 그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뭐 지하철 공사나 뭐 수자원 공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공사채, 그다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여러 가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기업채, 그러니까 회사채제, 그죠? 회사채. 그다음 째 여러 가지 주식들, 요런 요런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요런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이 있다, 그자? 자, 중앙에 한국은행이 있고 시장에 이런 통화 자산들이 있는데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을 많이 시중에 풀어야 되니까 돈을 풀려면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한국은행이 시장에다가 돈을 써야 된다, 그자? 그러면 요런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 가지고 시중에 있는 국채라든가 공사채라든가 회사채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사버리면은 이 한국은행은 여기 돈만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죠? 이런 돈을 막 찍어가지고 이런 시중에 있는 국채, 공사채, 회사채, 주식 이런 거를 막 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거지, 그죠? 그러면 시장에다가 돈을 막 쓰면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죠? 이런 채권들을 한국은행에서 쫙 사들인다. 돈을 찍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요런 뭐 회사채를 예로 들자. 회사채. 여러 가지 회사채가 있다, 그죠? 삼성전자 회사채, LG전자 회사채, 뭐 SK텔레콤 회사채, 뭐 여러 가지 회사채가 있다, 그죠? 요런 회사채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요런 회사채를 쫙 시장에 있는 회사채를 쫙 사들인다. 한국에서 시장에 있는 회사채를 막 사들여? 그러면은
회사채의 가격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한국은행에서 회사채를 막 사들인다. 그럼 회사채의 가격이 높아져 낮아져? 회사채의 가격이 낮아지나? 자, 섬나라에 물고기가 있다. 섬나라에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막 물고기를 막 사.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네 개 사고, 물고기를 막 산다. 그리고 물고기의 가격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그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지.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 시장에다 돈을 풀기 위해서 회사채를 막 사들인다. 그럼 회사채의 가격이 높아지지. 회사채의 가격이 높아지지. 회사채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자, 회사채는 채권이다, 그자? 채권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자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자가 높아지나? 타로야, 저번에 했는 거 니 복습 안 했지? 이 동영상 남겨두니까 니 두 번씩 봐라. 어? 자, 채권이 있다. 자, 우리가 설립한 회사 뭐고,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지. 오케이만두 주식회사에서 9천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잖아. 9천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다, 그자? 요걸 갖다가 얼마에 팔았노?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그래,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7천만 원에 팔 수도 있다 그랬다, 그자? 자, 채권의 가격이 7천만 원이라 얘기면은 2천만 원은 이자라는 뜻이지.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5천만 원 얘기는 요 9천하고 5천하고 차이는 4천이 이자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5천이면은 4천이 이자고, 채권 가격이 7천이면은 2천이 이자니까, 채권 가격이 7천으로 높으면은 이자는 2천으로 작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높으면은 이자는 낮다는 얘기다, 그자? 기억나나? 저번에 했던 거. 자,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회사채를 막 사들이면은 회사채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이자는 어떻게 된다고? 회사채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이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자는 낮아진다 그랬다, 그자? 이자는 낮아진다.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국은행에서 회사채를 사들이고 회사채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자가 낮아진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낮추려면 회사채를 막 사들이면 되지. 회사채를 막 사들이 가지고 이자를 낮추면서 경기가 어떻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자? 자,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여러 회사들이나 막 여러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은행에 몰려가 가지고 내한테 돈 빌려주세요, 내한테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자가 높아진다 그랬지? 기억나나?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막 너도 나도 은행에 가지고 돈을 빌려가 가지고 이자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회사채를 막 사들이면서 이자를 낮춰준다. 이해가 되지? 경기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연결이 되지, 그자? 경기가 좋을 때는 이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자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자, 한국은행에서 이런 국채라든가 공사채라든가 회사채라든가 주식을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내 가지고 사들이면서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죠? 자, 공개시장 조작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배워볼게. 자,
그 통화 정책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제일 주된 정책이 공개시장 조작이다.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식들을 갖다가 사들여서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주는 거다. 자, 양적 완화도 공개시장 조작의 일환인데 일반적으로 그 공개시장 조작을 할 때 그 한국은행에서 단기채를 중심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하거든. 단기채.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를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이제 돈이 필요가지고 채권을 찍어낼 때 1년 뒤에 갚아줄게요 이러면서 채권을 찍어낼 수도 있고 30년 뒤에 갚아줄게요 이러면서 채권을 찍어낼 수도 있다. 그자? 뭐 회사 같은 데서도 10년 뒤에 갚아줄게요 이러면서 채권 찍을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갚아줄게요 하면서 채권 찍어줄 수도 있고 이런 언제 갚아줄게요 이런 기한은 회사에서 정할 수가 있는 거다. 그자? 10년 뒤에 갚아줄까 20년 뒤에 갚아줄까 이런 거를 국가에서도 20년 뒤에 갚아줄까 30년 뒤에 갚아줄까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채권에다가 명시를 하지. 그자? 몇 년 뒤 뭐 몇백만원 몇 년 뒤 몇백억 이러면서 딱 쓰면 된다. 그자? 몇 년 뒤 요렇게. 주로 한국은행에서는 시장에 돈을 풀 때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사들인다.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뭐 국채라면 뭐 5년짜리라든가 3년짜리라든가 뭐 1년짜리라든가 요런 단기채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그 장기채 같은 경우는 그 단기채를 중심으로 사들이면은 단기적인 이자율이 조절이 되죠. 그자? 맞지? 단기채를 사들이면은 1년 뒤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단기적인 이자율이 조절이 된다. 그자? 그러면 단기적인 이자율이 조절되면은 시장에서 알아서 장기적인 이자율도 조정이 되거든. 이렇게 회사채 이런 단기적인 이자율을 회사채를 막 사들이면서 이자율을 이렇게 낮추면 장기적인 회사채 막 30년짜리라든가 10년짜리라든가 이런 회사채도 이자율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단기채만 사들이 가지고 돈을 충분히 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단기채만 사가지고는 돈을 충분히 시장에다 못 풀었다 이러면 장기채도 사들인다. 그러니까 국채 막 30년짜리 30년 뒤에 갚아줄게요 막 요런 것도 막 사들이거든. 그러면 단기채뿐만이 아니라 장기채도 사들이면은 돈을 더 찍어야 되겠지. 그죠? 돈을 더 찍어 가지고 막 이런 막 30년짜리 채권 막 이런 것도 사들이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시장에 점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공개시장 조작 단기채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시장에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단기채만 사가지고는 이런 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장기채까지도 사들인다. 그러면 장기채까지 사들이면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려가지고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죠? 그럼 막 양적 완화를 더 세게 주려면 막 장기 채권뿐만이 아니라 막 국채, 공사채, 회사채 막 아니면 뭐 주식 아니면 장기채 막 부실 채권 막 이런 것도 막 사들이면은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시장이 진짜로 안 좋을 때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공개시장 조작 단기채만 사들이는 요까지만 해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좋겠지. 그죠? 요까지만 4번까지만 해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4번까지 해도 경기 활성화가 안 될 때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장기채까지 사들인다. 그러면은 시장에다가 돈을 더 많이 풀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질문 있나? 많이 배웠지. 그죠? 오늘 배웠는 거 진짜 어려운 거다. 그거 뭐냐, 2000 미국에서 지금 2015년 말부터
이자를 높이기 시작했거든. 2015년 말부터 이자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 막 2008년 막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거 올 때 막 공개 시장 조작해가지고는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니까 막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시장에 막 몇백 조, 몇천 조를 막 풀었다. 막 장기채까지, 국채 막 장기채 막 이런 거, 회사채 장기채 막 주식 막 이런 것도 막 사들이가지고 그 시장에다 돈을 풀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돈을 풀었는데 이제 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지,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에다가 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돈을 이제 조금씩 이제 걷어들여야 되겠지, 그죠? 경기가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일단 녹화는 종료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오늘 배웠는 거 이해가 되나? 타로야, 오늘 배웠는 거 이해되나? 진짜로 어려운 개념인데 니 이해돼? 니 막 채권하고 이자율하고도 막 반대로 알고 있대. 재밌었나? 니 시간 있을 때 복습 한번 해줘래. 이거 그, 그 개념을 갖다가 그 반대로 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 진도가 안 된다.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전에 배운 개념을 갖다가 알아야지 계속 진도를 나갈 수가 있거든. 오늘 배웠는 거 그 진짜 어려운 개념이다. 자, 재정정책은 어디서 실행한다고? 오늘 배웠는 거 복습해보자. 재정정책은 어디서 실행한다고? 재정정책. 정부기관에서 실행하지? 어디고? 정부기관 어디고? 정부기관 어디야? 그래, 국가인데, 국가에서 어디야? 경제부. 아이, 행정부는 그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구급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행정부라 얘기하는 거다. 경제부에서 총괄을 한다, 그자? 경제부 총리 누구야? 경제부 총리 누구야? 경제부 총리 김동연이다. 자, 통화정책은 어디서 실행한다 그랬어? 통화정책. 통화정책 어디서 실행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실행한다, 그자? 자, 한국은행 총재 누구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이다. 자, 복습 한번 해보자. 자, 경제가 안 좋을 때, 자, 재정정책에는 흑자정책, 적자정책, 균형정책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무슨 정책을 실행한다 그랬어? 그래, 적자재정. 적자재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써줘야지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된다 그랬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통화정책은 재할인율 조정, 지급준비율 조정, 지급준비금 예치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보관료 부과, 공개시장 조작, 양적 완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주로 시행하는 정책이 뭐라 그랬어? 주된 정책, 한국은행에서 실행하는 주된 정책, 경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라든가 아니면 경기를 갖다가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주된 정책. 그래, 공개시장 조작 요걸 갖다가 주된 정책으로 실행을 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재할인율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할인율을 높인다 그래서 낮춘다 그랬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할인율 높이나 낮추나? 그래, 낮춰야 된다, 그죠? 재할인율이라는 거는
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인데 이자를 갖다가 낮게 받아야지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급 준비율은 높이나 낮추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급 준비율을 높이나? 그래. 지급 준비율 낮춰야 된다 그랬다, 그죠? 그 지급 준비율이라는 거는 그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 놓는 건데 돈을 많이 맡기면 시장에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돈을 좀에 맡기면은 시장에 돈이 커지는 거니까 중앙은행에 돈을 조금만 맡겨라 이렇게 하면서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그랬다, 그자? 자, 그다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준다 그랬나 보관료를 준다 부과한다 그랬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관료를 부과한다 그랬다, 그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막 시중은행에서 막 대출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니 그 한국은행에 넣어놓으려면 보관료를 내라 이러면서 될 수 있으면 그 한국은행에 보관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시장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 유도를 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은 뭐라 그랬노? 공개시장 조작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많이 찍어가지고 시장에 있는 채권이라든가 시장에 이제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시중에서 거래가 된다, 그자? 이런 걸 갖다가 막 돈을 찍어서 사들이면서 그렇지, 이런 돈을 이제 시장에 풀어주는 걸 갖다가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했다, 그자? 그러면 공개 시장 조작은 주로 단기적인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사주는 건데, 요런 단기적인 채권만 사가지고 경기 부양이 안 될 때는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장기채 막 30년물 이런 것도 막 전부 다 사들인다, 그자?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더 많이 찍는다. 돈을 막 더 많이 찍어가지고 막 장기채 이런 것도 막 다 한국은행에서 막 다 사버린다. 다 사버리고 그러면 시중에는 돈이 막 풀리겠지, 그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 그래,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겠지. 그래, 나중에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이제 오기 전부터 이제 살살살살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되겠지, 그죠? 음,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아이고, 이게 아니다.